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모닝 루틴. 저자는 이시카와 카즈오, 출판사는 다른 상상입니다. 아침이라는 이름의 골든타임. 그렇습니다. 저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침을 활용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침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속어법으로 우연히 발견한 시간대지만 실제로 해보니 아침은 공부하기에 가장 쾌적한 시간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지 않는 한 100% 나만의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공부하면 아침을 지배하는 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직장인이 퇴근 후에 스펙이나 커리어를 쌓고 자격시험 공부를 위해 저녁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야근이나 술자리 권유, 집안일 등 일이 생기면 계획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정대로 저녁 시간이 비어도 회사 일 때문에 녹초가 되어 집중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 주말에 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집안 행사, 친구와의 약속, 결혼식, 아이 돌봄, 밀린 빨래와 청소 등으로 주말마저 계획대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고 단언합니다. 바쁜 직장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은 결국 아침 시간뿐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독학으로 합격하고 비즈니스 기사를 쓰고 책을 내고 제가 만든 콘텐츠로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이 아침이라는 이름의 골든타임을 활용한 덕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공을 손에 넣은 역사상의 인물이나 경영자 중에는 이 아침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인물이 많습니다. 과거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나 현 애플 CEO 팀 쿡, 스타벅스 전 CEO 하워드 슐츠,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존스 등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성공한 인물을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아침 시간만이 나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죠. 모두 아침 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도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쾌적한 시간인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평소보다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 시간을 오로지 나를 위해 사용해 보세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왕의 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90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률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 분이다 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흥미가 있는 일에는 그 갑절인 시간도 집중할 수 있고 반대로 흥미가 없는 일에는 집중을 10분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대상에 따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 미스터리 소설에 푹 빠지게 되면 1시간도 2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난해하고 재미없는 철학서를 읽을 때는 10분만 지나도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대상에 따라 집중력의 지속시간은 다릅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장시간 지속하면 실증이 나는 법이죠.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건강을 위한 수면 지침에는 인간이 충분하게 각성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기상 후 12시간에서 13시간이 최대치이고 15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음주 운전자와 비슷한 정도로 작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오후 7시나 8시가 각성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한계이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술을 마시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가령 당신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일과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밤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미 시작 시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공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느라 피로가 쌓이고 일종의 너덜너덜한 상태에서는 공부를 해도 집중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꾸준한 루틴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작심삼일에 그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같은 시간을 쓴다면 저녁 시간보다는 신선하고 집중력이 높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편이 몇 배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몰두하는 시간, 혹시 일하면서 이런 기분이 든 적 없으신가요? 해야 할 일을 차례차례 끝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고 찝찝하지. 일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불안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좋아하고 편하고 수월한 일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고 편하고 수월한 일이란 뭘까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고 편하고 수월한 일만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일은 뒤로 미뤄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 중에서 마지막 두 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일은 좋든 싫든 야근을 해서라도 할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남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당장 눈앞에 일을 처리하느라 여기에 잘 몰두하지 못하고 이것이 살아가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끼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회계사 사무실은 고객이 많아 10명이 넘는 직원이 매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무실의 소장님이 제게 아는 사람 중에 혹시 영어 강사가 있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장님 본인 혹은 자녀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나 싶었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아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직원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심지어 목표는 직원 전원 토익 평균 점수를 800점 이상으로 만드는 것. 이 목표를 두고 사이클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표는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회계사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주 2회 2시간씩 영어 회화 강의를 듣는 계획을 세우고 강사를 초빙해 공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 강의까지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4년 동안 꾸준히 반복한 결과 그 사무소는 11개 나라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곳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사무소가 대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급하고 중요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점은 그 방식입니다. 사이클을 확실하게 실행하고 지속했다는 것이 최대 성공 요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지속하는 시간으로 쓰자고 마음먹으면 그 시간은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 변신합니다. 이 회계사 사무소의 예는 회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의 일부를 강의를 듣는데 쓸 수 있었지만 대개의 직장인은 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아침이라는 골든타임은 우리에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입니다. 미뤄두었던 일은 아침에 전부 끝내자. 마지막으로 아침 시간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대로 할 수 있다. 아침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에서든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든지 갑자기 일거리를 던져주는 상사도 없고 고객에게 전화가 걸려 오지도 않습니다. 놀러 왔어 하며 간식거리를 들고 나타나는 친구도 없습니다. 아침 시간은 오로지 당신이 쓰고 싶은 일에만 쓸 수 있습니다. 계획해 두었던 일을 기분 좋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심삼일로 끝났던 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다시 잠들 것 같다면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미래를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씩이나 좌절을 맛본 과거의 작심삼일 대표인 제가 장담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출근 전 시간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령 30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1년에 182시간 이상이나 앞서게 됩니다. 182시간은 하루에 7시간 반을 일한다고 치면 24일에 해당합니다. 한 달의 노동시간에 필적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가령 2시간이나 되는 어드밴티지를 손에 넣으면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미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그 김에 오늘 할 일을 준비하고 조사까지 마친 당신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로켓처럼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그날의 업무 준비를 시작하는 동료와는 격차는 또렷합니다. 미루고 미뤘던 일을 끝낼 수 있다. 아침 시간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더더욱 값진 시간입니다. 미래를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제안서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을 해보면 그동안 왜 그렇게 시간에 쫓겼나 싶을 만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상사가 일주일 뒤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일을 닥쳐서 하느라 전전긍긍하지 않고 여유 있게 끝내는 쾌감을 꼭 느껴보세요. 아침 시간을 제어하면 일주일 뒤는 물론 더 나중의 미래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아침에 제일 먼저 끝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즉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아침에 골든타임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데 쓴 사람들이 하염없이 뒤로 미뤘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루를 시작할 때 하기,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끝내기,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이 아침 8시에 이미 끝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아침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도 좋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면 지하철도 여유로워 몸도 마음도 지칠 일이 없습니다. 아침 시간은 그야말로 좋은 점 투성이입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보물 같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후회가 밀려들지 않나요? 그렇다 해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이라는 택시로 목적지에 가려면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길 모퉁이에서 택시를 잡아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에 당신이 만약 자신의 행선지를 답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차는 출발할 수 없겠죠. 잠시 저쪽을 한 바퀴 돌 테니 경치라도 보면서 천천히 행선지를 정해주세요. 같은 따뜻한 말은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올라탄 순간부터 미터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만이 잔혹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라져 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인생이라는 택시에서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고 시간만 흐릅니다. 세월만 쌓여가는 것이죠. 모처럼 엔진을 가동시켜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운전수가 있어도 엑셀을 밟을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계속되는 인생은 싫어. 달라지고 싶어. 회사가 너무 싫어. 이직하고 싶어. 독립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다든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에 앞서서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목적이 없으면 택시에서 분명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비슷한 곳으로 가주세요 하고 무리한 난제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제로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왜 일어나야 하는지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일찍 일어날 수 있다. 실현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꿈 실현, 큰 바람 성취, 비전 달성, 원하던 것이 실현이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표현을 쓰든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바르게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쓰면 실현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표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악의 비밀 결사의 목적은 세계 정복, 목표는 세계 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정의의 히어로를 쓰러뜨리는 것. 더 현실적인 예시를 들자면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다면 막연하기 때문에 모임에서 친구가 맛있는 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맥없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목적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6개월 후에 친구들과 바다에 간다. 그때까지 7kg을 빼서 멋진 모습으로 가겠다. 3개월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아서 건강하게 날씬한 모습이 되고 싶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이 더해지면 단순히 다이어트라는
목표만 있었을 때에는 지속하기 어려웠던 다이어트에 의욕이 더해집니다. 실현하고 싶은 목적을 위한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목표는 달성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이 정해지면 목표도 구체화됩니다. 3개월 후까지 7kg 빼기 위해서는 아침에는 해조 샐러드와 계란을 먹고 점심에는 면류나 탄수화물을 줄이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일주일에 최소 4번은 운동을 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목표가 구체화됩니다. 자격시험이나 어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라든가 토플 점수를 올리고 싶다는 둘 다 목표일 뿐입니다. 목표만 있으면 조금만 공부가 밀려도 마음이 맞는 친구가 부르면 따라 나갑니다. 그러는 동안 공부는 점점 밀려서 시험은 다음에 볼까 하고 미뤄 버립니다. 영어도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점수를 올려서 몇 월에는 해외 대학원에 지원한다처럼 목적이 있다면 다릅니다. 친구의 권유도 의연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한다. 아침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것은 그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법. 저는 회계사, 전문학교 강사, 대학 강사, 세미나 강사, 자기계발서 작가, 원하던 회사로의 이직 등 제가 바라던 꿈을 하나둘 이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주의했던 점은 꿈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서기 전이나 카페에 가서 공부할 때, 월요일은 회계 공부, 화요일은 대학 강의 연구, 수요일은 세미나 강사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 목요일은 집필 자료와 정보 수집, 금요일은 글쓰기, 토요일은 업무 스킬 쌓기처럼 매일 서로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엇 하나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모든 것이 어중간하게 끝날 겁니다. 꿈은 하나씩 실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이름하여 하나에 집중하는 법. 그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매일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매일 그 일을 하고 오로지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 아침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전설의 투자가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파일럿에게 가르쳤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표 달성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일의 목표 25개를 종이에 적어본다. 2단계,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음미해 보고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자. 이때 동그라미의 개수는 절대 5개를 넘기지 않는다. 3단계,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를 기억에 새긴다. 그리고 그 목표들에는 앞으로 절대 구애받지 않기로 한다.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쓸데없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 제일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없다. 버핏은 하지 않을 일과 중요한 일 5가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셈인데 이것은 비즈니스상의 이야기에 해당하고 일상에서는 중요한 일 1가지면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힘차게 앞으로 달려 나가면 우선은 1가지만 바라고 전력 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여러 가지를 욕심내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다만 목표를 하나로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달성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지만 각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례로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서 달성하고 자, 종료, 다음 하며 연이어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꿈을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돋보기로 불을 붙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곳에 돋보기를 대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침의 골든타임에는 목표가 달성될 까지 반드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버리는 기술. 입버릇처럼 바쁘다고 말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시간이 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 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것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는 제쳐두고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을 쓰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회사에 지각하지 않을 정도로 늦잠을 자고 일어나 동군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 회사에 도착하면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문구적거리다 시간을 쓰고 잠깐만 볼 생각으로 클릭한 인터넷창에서 한참 동안 서핑하기, 점심에는 줄이 길게 늘어선 가게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의 일을 떠맡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면 하루가 50시간이어도 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24시간을 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원칙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려면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쓰려면 쓸데없는 시간을 버려야만 합니다. 늘어지게 잠자는 시간 버리기, 인터넷 서핑 시간 버리기, 긴 점심시간 버리기, 다 떠먹으려는 내 성격 버리기 등 버릴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능하면 30분마다 무엇을 했는지 적어보고 쓸데없는 시간을 찾아내 보세요. 무언가를 버려서 빈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없다는 각오로 쓸데없는 시간을 버려보세요. 24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30분마다 무엇을 했는지 적어보고 쓸데없는 시간을 찾아내 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쓸데없는 시간은 과감하게 버립시다. 다음은 쓸데없는 시간 후보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뉴스는 종이 신문과 인터넷 뉴스 둘 중 하나만 봅니다. 인터넷 서핑은 시간 제한을 두고 합니다. 메신저나 SNS를 확인하는 시간을 정한다. 받은 메일에 대해 답장을 보내는 시간을 정한다. 면담은 가능한 한 몰아서 한다. 집중할 수 있는 오전 시간에는 전화 회신을 하지 않고 오후에 한꺼번에 한다. 회의, 미팅, 고객과의 면담을 할 때는 시간 제한을 둔다. 점심은 외식 대신 직접 싼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또는 출근 전에 미리 산다. 점심은 포장 주문한다. 가능하다면 내가 가지 말고 상대방이 오게 한다. 목욕 대신 샤워를 한다. 얼마든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24시간 중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가시화해서 그 시간을 버리거나 줄이거나 다른 시간과 중복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등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개인광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 하는 게임을 바꿨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지 모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자랑은 아니지만 테트리스, 마리오, 브라더스, 백맨 같은 게임을 전부 클리어했습니다.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초반에는 공부 시간이 1시간이 될 때마다 머리를 식힐 겸 게임을 켰습니다. 딱 한 판만 할 생각이었지만 전성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제가 한 게임으로 끝낼 리 없었습니다. 한 게임만 더 하며 끌 줄 몰랐고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게임을 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라면 평생 회계사가 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번뜩 정신을 차린 저는 게임기를 지방에 있는 동생에게 보내고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게임만큼이나 좋아했던 만화도 헌 책방에 몽땅 팔았습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만화나 소설은 상자에 넣고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게임, 만화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목표로 정했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게임입니다. 유능한 경영자는 대부분 일을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일해도 힘들어하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막강한 적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점수가 나오도록 매출과 수익 증대를 노립니다. 만약 당신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너무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시시하겠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목적을 이루면 재미가 없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강적이어야 쓰러뜨릴 때 비로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난이도를 높여가며 차례차례 적을 쓰러뜨리고 마지막으로 보스 캐릭터를 무찔러 그 게임을 클리어하기,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학습해서 내임 기르기, 모의 시험으로 합격점을 넘기지 못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개념을 보충하여 이해 심화하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했던 시험에 합격해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말의 의미를 되짚어 볼까요? 앞서 저는 정말 좋아하던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하는 가상세계의 게임 대신 자격시험, 승진, 스킬 기르기 같은 클리어하기 어렵지만 보람이 있는 현실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과 만화라는 취미를 버린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좋아하는 취미는 잠시 봉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 대신 목표를 클리어하는 게임에 푹 빠져 보세요. 감동적인 순간을 떠올려라. 하루는 24시간. 이 하루를 인생의 축소판에 빗댈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나와 오랜 세월을 거쳐 일생을 마무리하는 인생. 아침에 일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드는 하루. 확실히 서로 닮았습니다. 인생의 축소판인 하루가 반복되고 쌓여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오늘이라는 하루도 어느새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감동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큰 계약을 따냈다. 사장님에게 상을 받았다. 난관이라 불리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이런 대단한 일은 매일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꼭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감동을 받았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야근을 안 하고 일찍 집에 돌아왔더니 딸 아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이와 함께 웃으며 설거지를 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기뻐하셨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회전초밥을 먹으러 갔다. 이보다 더 일상적인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점심에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서 감동했다.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가 맛있어서 감동했다. 노을이 예뻐서 감동했다. 아이의 미소에 감동했다. 이틀 연속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감동했다. 정말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떠올리고 나서 잠에 드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만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패했거나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한 반성은 내일 하세요. 설령 작은 일이라도 오늘 감동한 순간을 곱씹으면서 잠에 드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 활용을 정착시키는 테크닉. 그 마지막은 하루의 마지막에 감동했던 순간 떠올리기입니다. 밥을 했다. 숨을 쉬고 있다. 그래, 난 살아 있어.처럼 평소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감동의 씨앗은 찾으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감동했던 순간들을 곱씹어 보고 기쁨을 간직한 채 잠들어 주세요. 사람은 하루에 약 5천 가지나 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귀찮다, 힘들다, 졸리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오늘은 덥다, 지하철이 너무 붐빈다, 비좁다, 답답하다, 가방이 무겁다, 회사에 가고 싶지 않다, 단골 가게에 가고 싶지 않다, 상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이제 8분만 있으면 점심시간이다.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리다. 등등. 이런 식으로 사람은 무수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중 90%, 즉 약 4,500개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만 느끼며 하루를 보낸 뒤 잠에 든다면 악몽을 꾸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70%는 나쁜 꿈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자기 전에 감동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흐뭇한 얼굴로 잠에 든다면 어떨까요? 온통 좋은 기억으로 더 씌워져 좋은 꿈을 꾸고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게 눈 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눈을 뜨면 새로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침 시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의 아침입니다. 에필로그. 시간은 생명. 20대 초반 저는 완전히 야행성이었습니다.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이 나오는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지하철 막차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술도 정말 좋아했고 심지어 잘 마셨습니다. 3차, 4차는 당연했습니다. 아침 첫 차로 돌아가는 친구와 함께 해가 뜰 때까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휴일은 알람을 맞춰두지 않고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시계바늘이 숫자 5를 가리키고 있으면 지금이 아침 5시인지 오후 5시인지도 몰랐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평균 수명을 80년이라고 가정하면 8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이면 70만 800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수치화한 시간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된 업무에 시달리며 회사만 다니다가 정신을 차리면 이미 정년이 코앞입니다. 더 많은 취미를 갖고 싶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었다. 정년이 오기 전에 독립하여 내 회사를 꾸리고 싶었다. 영어 공부를 해서 하와이로 이주하고 싶었다. 정년 퇴직하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바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고 잘못하면 정년 이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아침에 골든타임에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아침 시간은 100%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을 활용해 주세요.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당신을 만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모닝 루틴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